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마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양시장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61%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당연히 뭐 트럼프 관세 이슈고요. 그리고 뭐 좋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우리가 good is bad, bad is goo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형적인 나쁜 건 나쁜 거다. bad is bad 장세 하에서 경기 지표 발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관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아주 그냥 널뛰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밤에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대상 관세를 이제 한 달 유예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뭐 국내 지수도 영향을 받아서 출발을 했죠. 뭐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강세 출발을 좀 보여줬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완성차 기아도 한 2%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1.5%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자에 1%대에 대한 상승을 이미 보여줬었기 때문에 선반영한 측면이 좀 강했다. 그에 따라서 상승폭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좀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키트로다 SC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 예고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고가 권역에서 한 5%대에 대한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종목군들을 하나하나씩 좀 볼 때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코스닥 관련 시총 상위 쪽에서 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고요. 그리고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양 사태로 인해서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게 오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얼마인가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이제 1,300억 가량 순매수가 지금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 근래 들어서 상당 부분 좀 큰 물량들을 좀 내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와 거의 좀 유사하게 코스피에서는 1,500억 가량의 순매수가 나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0억 가량의 순매도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간대에 열리는 중화권 증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화권 증시가 너무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현재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주적이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국이 이제 양해를 거치면서 어떠한 얘기들을 했냐면, 뭐 따뜻한 아이스크 아메리카노도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서 뭐 어떠한 뭐 이제 외압에도 굴하지 않겠다. 뭐 이런 천명론 상황들인데 또 말미에는 우리는 회의할 준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져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 이제 2월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증시도 좀 조심스럽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고용 변수, 고용 보고서 발표에 따라서 미증시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또 결정을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2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자체가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또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 막판되면서 약간은 좀 힘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슈가 좀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를 좀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철강 생산량 감축 발표인데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 종목군들이 뭐가 움직였죠? 현대제철
상당히 좀 강하게 바닥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죠? 예. 장기 편향할 수 있는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고, 작년도 10월 달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7,000원대로 또 오늘 지금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현대 BNG 스틸, 그 다음에 이제 세아제강이라든지, 그리고 전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화학주들에 대한 바닥론, 중국 쪽에서에 대한 경기 회복, 이런 것들에 힘을 받아가지고 화학주들 쪽으로도 물량이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들이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이 철강 생산량 감축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중국 정부에서는 아직 발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언론을 통해서는 발언이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이게 로이터 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하나의 이벤트로 우리가 시장을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이 뉴스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종목들이. 아마 오늘도 장중에 이슈들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뭐 유리기판, 뭐 이런 종목군들, 뭐 JNTC,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YC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막상 기사가 딱 나오게 되면 별다른 호재는 아니거든요. 기존에 이어져 왔던 뉴스들인데 이게 이제 장중에 딱 전달이 되면서 시장에서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올라가는 폭도 상당히 크고 정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에 대한 폭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트레이딩이 상당히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최근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가 돼야 되고 우상향에 대한 캔들 자체가 좀 나와줘야지만 이러한 매매들이 횟수가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한번 좀 볼 텐데, 일단은 매도를 많이 하는 거는 지금 삼성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 하나오션, 유한양행, 뭐 요런 이제 순으로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좀 단기에 좀 상승이 좀 과해 있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바닥권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인 건지 이게 아니면은 고점 대비해서 1월달과 2월달 대비해서 상승이 좀 덜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가격 메리트인지는 약간은 좀 후자 쪽에 가까운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치중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그래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9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 오늘 기아, 그리고 LG노텍이 오늘 바닥권에서 거의 10% 가깝게 9% 이상의 급등세를 좀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삼양식품하고 농심. 그러니까 이따가도 제가 음식료업종에 대한 짧은 코멘트를 달아드리긴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이 불확실성할 때 경기 방어주의 성격과 더불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성장주, 새로운 K자가 붙어가지고 뭐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 K불닭이겠죠? 네, 불닭볶음면. 삼성식품이나 S&D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에 대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농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들이 좀 나왔으니까 바닥권에서 빠르게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음식료 업종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지금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상황이니까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는 어떠한 물량들을 매도를 했나 좀 볼까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S일렉트릭. 특히 지금 이제 LS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참 막판 들어서 상당히 좀 고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 참 실망 아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죠. 중봉상장에 대한 뭔가 이제 재문을 던졌었을 때 뭐 필요한 상장이다. 그리고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사지 말라.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발언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5분봉의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1시에 한 마이너스 2% 3%대? 이때 정도면은 사실은 시장 영향, 매크로 영향으로 주가가 빠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앞서 언급드렸던 그 이슈들이 시장에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좀 낙하 유수죠. 예, 그냥 뭐 폭포수 마냥 꺾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게 LS 그룹주였다. 그에 따라서 기관의 매도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관이 이제 LG엔솔을 매도를 했네요. 오늘 사실은 LG엔솔을 볼 거는 아니긴 해요, 사실은. 예, 물론 이제 직전 저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전 저점을 좀 깨버리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실망 매물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워낙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30만 원대 초반, 31만 원, 32만 원 이 가격대가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정말 지금 일부러 깨지 않는 이상 깨기가 좀 쉽지 않은 이게 가격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준까지 일단은 좀 밀린 상황들인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근데 최근에 수급들을 보게 되면 웨이나우 기관이 매수를 안 해요. 오히려 이제 개인들 매수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풀리는 모습들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좀 보시게 되면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DI라든지 하이브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도 물량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딱히 뭔가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뭐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매도 패턴은 안 보여요. 예,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떨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순매수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오늘 이제 LG노텍 바닥권에서에 대한 반등 흐름들. 그 다음에 LGCNS. LGCNS가 상장하고 나서 이 정도까지 상승했던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거의 뭐 1%, 2%막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계속 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사실은 LG CNS의 주가였는데 오늘 오랜만에 7%대, 8%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LS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LG CNS가 올라온 건가요? 뭐 이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LG 범 LG가들 있죠. 허씨구씨 우리 주식에 격언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풍문이 있죠. 허씨일가 구씨일가 기업은 사는 게 아니다. 오늘 여실히 또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LG CNS를 통해서 아 진짠데?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LS의 행태를 보고 나서 시장에서는 이제 기겁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CNS가 일단은 신규 상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좀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날이 오늘이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량이 좀 실린 상태고 일단은 급하게 나와야 되는 물량들이 다 나온 상태에서 지금 3일 연속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내일 이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이제 논리들을 확인을 하면서 좀 지켜보면 좀 재미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수를 좀 가담하는 모습들. 농심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마트의 주가가 요새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은 게 아니고 이미 뭐 심상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뭐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로 인해서 오프라인 영업점에 대한 강점들이 부각이 될 거야라는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리 합작법인을 통해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어냈다. 굉장히 비싸게 샀거든요. G마켓을. 한 3조가 넘는 금액을 주고 산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합작을 통해서 이 G마켓을 알리에다가 떠넘겨주는 듯한 뭔가 재무적인 부담들을 털어낸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마트는 3조 원이라는 자금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강점들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다가 일단은 뭐 사사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흐름들만 놓고 보더라도 뭐 지금 구간은 그래도 단기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물론 언제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한계치에 뭔가 이제 여유분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투신과 연기금,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수 물량들로 인해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홀딩에 대한 전략이 가장 유효한 그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마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오늘 뭐 딱히 뭔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알테오젠
매도가 좀 실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에코프로 좀 매도가 좀 실렸죠. 그다음에 뭐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했던 대진천연 소재, 이것도 잘 버티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급락을 하는, 이게 2차원지 소재거든요. 근데 사실 2차원지 소재가 이 시기에 신규 상장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는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정대로 상장을 한 상태고, 이게 지금 5분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후 1시 넘어서 오전장에 보여줬던 저점을 깨자마자 그냥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때려 맞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내일은 이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규 상장에 뭔가 이점들을 가지고 거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와 좀 동조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주요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JYP, 최근에 뭐 엔터주들 다시 한번,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꼭 JYP 엔터가 아니더라도 뭐 DOU, 뭐 하이브, 뭐 SE, 뭐 IG, 그러니까 추세가 아직 무너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좀 밀리더라도 항상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에는 포진이 돼 있는 게 바로 엔터주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파마리서치, 뭐 이런 애들, 이제 보톡스 필러,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스 미용기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미용기기, 뭐 보톡스,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대장이 되면서 현재 지금 소비 쪽으로는 가장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6일 이제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도 물량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대진전단 소재를 가장 매도를 많이 했죠. 이거는 뭐 빼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디아이노베이션, 리노고, 그리고 숲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예,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과 좀 다른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이제 JYP와 뭐 DOU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아시겠지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엔터주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뭔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상당히 조금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엔터주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순매수했던 종목군들의 대략적인 그림들을 보게 되면 알테오진 순매도,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스, VT, 에코프로비엠이 또 껴있네요. 이게 아마 연금이 들어와 있나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에코프로비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타 법인 그냥 금투 쪽에서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F와 삼천당제약, C젠 종목들 들어갔고, 세트레가이, 그 다음에 이제 케어젠, 동성화이텍. 상당히 기관의 매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좀 회자가 많이 되는, 네,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발이 되고 있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그림대 자체는 제가 3월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그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쪽으로는 이제 관세 리스크, 관세에 대한 리스크라는 개념보다는 관세에 대한 변동성이겠죠. 그 다음에 국내로 넘어와서 이 이슈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헌재, 판결과 관련된 스토리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날, 공매도에 대한 재개 부분들,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 대한 상승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상반기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좀 쉬어가는 구간, 브레이크 타임, 이것들로 과연 활용을 하고 3월달 말쯤 돼서부터 정확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지, 이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가 현재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61선의 이탈도 한편으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항상 그랬듯이 뭐 잠깐 정도의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되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그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세 이탈로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코스피의 위치, 그 다음에
코스닥의 조정 흐름들, 물론 이제 하루하루 코스닥의 등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변동폭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겨내야 되는 상황들이고, 단순하게 우리가 지수의 위치만을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기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은 오늘자로 나온 거는 맞다. 하지만 여기에서에 대한 이제 회귀되는,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은 적어도 저는 한 60일 선, 120일 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한 일주일 내에 다시 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이 상승 추세 범위 밖에서 움직이는 패턴 자체는 그냥 일시적인 휩소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찌됐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과연 어떤 내용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미국 정부 셧다운 또 일정이 있습니다. 3월 15일인가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오는 또 불협화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상방입니다, 하방입니다, 뭐 이런 걸로 선택을 하는 거는 그냥 전체적인 매크로 방향성을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될 뿐인 거지, 실상 내 계좌에 꽂히는 그런 수익들을 만들어내는 매매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이슈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따라 들어가야 되는 좀 피곤한 장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졌고, 아마 이번 주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주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거래 일이거든요. 한 주에 또 2주의 마지막 차입니다. 아니 1주 차죠. 3월 1주차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또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장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월 6일에 장마감 써머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의 설명란에 우리 멤버십 소개와 더불어서 텔레그램, 공식 텔레그램 채널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